평생 농사 지으며 버텨온 여인이 보상금이 사라진 다음 날 마주한 현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민입니다.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온 농사꾼 아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남편이 보상금을 전부 빼돌린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평생을 같이 밭에서 허리 굽혀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 노후를 한꺼번에 가져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 제 통장을 훔쳐간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제가 그 사람을 믿어온 세월이 통째로 무너진 기분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마을에 도로 공사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불안했어요. 이 땅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내려와 보상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큰돈이 우리 입에서도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돈이라는 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늘 멀고도 무서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건 당신이 알 필요 없다고요. 자기가 다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괜히 서류를 건드렸다가 일이 꼬이면 어쩌나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보상금이 곧 들어온다며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매번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만 하느냐고, 왜 나를 늘 빼놓고 결정하느냐고 속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집안일과 농사만 맡기고 돈 관리는 남편에게만 떠넘긴 제가 미웠습니다. 내 손으로 숫자를 공부했더라면, 내 이름으로도 통장 하나쯤 제대로 챙겨두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늦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마음을 단념하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그냥 남편 뜻대로 두자. 평생 같이 살았는데 설마 나를 버리기까지 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보상금이 들어온다는 날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게 제 나름의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보상금이 입금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마을 이장이 전화를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들리는데도 제 가슴은 마냥 가볍지 않았어요. 그래도 통장이 한 번이라도 꽉 차는 걸 보면 우리도 남들처럼 사람답게 늙을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겨울에도 따뜻한 방에서 쉬어도 된다는 상상을 처음으로 해봤지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역전이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에 쫓기지 않고 남편과 나란히 밥상을 마주보고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겠다고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조금은 보상받아도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늙어서까지 빚에 쫓기며 살지는 말자는 교훈을 제 자신에게 조용히 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마주하게 될 통장의 숫자가 제 인생 두 번째 막을 열어버릴 거라는 사실을요. 아침 문을 열자마자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었어요. 농사일 나갔다고 하기엔 너무 이른 시각이었고 밥상 위에는 먹다 만국 한 그릇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슴 한쪽이 불편하게 쿡쿡 쑤셨지요. 저는 남편이 곧 들어오겠지 생각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문고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저는 마음을 다잡고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상금이 들어왔으니 기쁜 마음으로 숫자를 확인할 일만 남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천천히 걸었어요. 그런데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다고요. 제 귀가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보상금은 입금된 지 하루 만에 전부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먼저 훅 끌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왜 설명 한마디 없이 내 목까지 가져갔는지 머릿속이 새까맣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남편에게 맡겨버린 제가 바보였지요. 서류를 제대로 읽는 법도 모르고 도장을 찍을 때마다 남편 눈치만 보던 지난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 단념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건 남편만의 탓이 아니고 제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겨버린 저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이 드니 오히려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작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잔액은 사라졌지만 거래 내역이 남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어디로 돈을 보냈는지 한 줄씩 찍혀 있었고 그 흔적들이 길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숫자와 글자가 뒤섞인 종이를 바라보며 언젠가 이런 걸 스스로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남편이 사라졌고 돈도 사라졌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보상은 반드시 돈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이 사건을 발판 삼아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의 이 상처가 언젠가 역전의 씨앗이 되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을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에 남편의 발자국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3번 큰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고 그 금액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삼켰지요. 평생 농사로 모은 돈보다 훨씬 큰 액수였으니 가슴이 철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흘러간 곳은 낯선 이름이었고 두 번째는 무슨 협회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을 사람들에게서만 듣던 투자 모임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숨겼는지, 왜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린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노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도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은 곧 허무로 바뀌었지요. 잠시 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혼자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 순간 마음이 툭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념이 찾아오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념이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는 동안 희미한 희망이 자꾸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 남편의 흔적을 쫓아갈 단서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사람 몇 명을 찾아가 남편이 누구와 어울렸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들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어느 아주머니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주 만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외지에서 온 투자 설명회와 연결돼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끌려갔든 돈이 어디로 흘러갔든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왔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법을 몰라도 된다고 믿었던 제가 오히려 스스로를 가둔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배워야 할 순간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그날 들은 말과 거래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삐뚤고 느렸지만 제 손끝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세우는 싸움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 이름이 언젠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보상이 되리라는 믿음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지요. 남편의 흔적을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농사일을 나갈 때처럼 오래된 작업복에 팔토시를 끼고 나섰지만 오늘의 목적지는 밭이 아니라 마을회관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참석했다는 투자 모임이 그곳에서 열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텅 빈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아직 떼지 않은 광고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밝은 색깔의 문구들이 눈에 띄었지만 지금 제게는 모두 허풍과 기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내문에 적힌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한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제 통장에서 마지막으로 송금한 곳과 동일한 이름이었지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남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얼마나 깊이 끌려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린 뒤 남자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고 친절한 척하는 기운이 묘하게 불편했지요. 저는 남편 이름을 말하며 혹시 알고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곧바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투가 급히 변하는 걸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같은 농민을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멀쩡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곧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저런 사람들에게 잡혀다니도록 내버려둔 건 결국 제가 너무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을회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단념이었지요. 이제 후회나 분노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이 상황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선택을 했든 저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회관을 나서는 길, 바람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에도 희망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래 내역 하나, 광고지 하나, 전화 한 통화. 세상에서 제일 먼 듯 보였던 길이 이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이 싸움이 끝났을 때 제게 가장 큰 역전이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요. 보상금이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 이름만큼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을 가르쳐 주지 않지만 대신 깨닫게는 해줍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제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더 찾기 위해 저는 이번에는 읍내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 중 하나가 그 근처 주소와 연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버스를 타는 건 늘 조용한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버스 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따라가던 농과 밭이 점점 멀어지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제 인생을 대신 살지 않으니까요. 읍내 작은 골목 안 오래된 간판이 걸린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둘은 동시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을 이런 곳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에 손끝이 떨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감정만 앞서면 진실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한참을 숨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위험한 길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단 한 번이라도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사무실 문을 남편이 아닌 제가 먼저 열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제 마음은 다시 단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쫓아다녀도 남편의 흔적은 점점 먼 곳으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시골 아내가 도시의 사기꾼 세게를 파헤치겠다는 게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 저를 붙잡아주는 희미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발걸음이 사라진 곳이 있다면 그곳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말자는 다짐이었습니다. 희망이라기보다는 버티는 힘 같은 것이 제 안에서 조용히 살아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골목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조금씩 추슬렀습니다. 사무실 가득한 침묵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누구와 얽혔고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그들의 표정만 보아도 절반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섞여 있었다는 확신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사무실에서 본 사람들의 인상, 말투, 피하려는 눈빛까지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역전의 단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오늘의 좌절이 결국 저를 더 멀리 데려갈 거라는 묘한 믿음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잃은 만큼 채울 길을 반드시 보여준다는 걸 지금 이 싸움이 제게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보상금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큰 보상이 제 앞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잃은 돈보다 더 큰 교훈을 얻는다면 그 자체가 역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읍내 사무실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보냈다는 송금 내역과 그곳에 앉아있던 남자들의 흔들리는 눈빛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표정 속에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더 이상 무너져 있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그 다음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을 나서는데 마음 한쪽에서 분노가 다시 불쑥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가족을 버리고 남의 말을 믿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를 지켜주겠다는 말은 모두 빈 약속이었나 싶어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오래 머물면 제가 무너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오래 붙잡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다시 거래 내역을 펼치며 남편의 걸음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그동안 지나쳤던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도시 외곽에 카페 이름이 찍혀 있었지요. 남편이 사라지기 하루 전 마지막으로 결제한 장소였습니다.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이걸 이제야 제대로 들여다봤을까? 이 한 줄을 더 빨리 봤더라면 남편을 조금 더 일찍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후회에 오래 머무를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단념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 카페가 남편의 마지막 발걸음이라면 저는 거기서부터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꼭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더 이상 손 놓고 당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직원에게 남편의 사진을 조심히 보여주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 혼자 앉아 있었다고, 심지어 누군가와 통화하며 목소리를 낮추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떨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길이 보이는 듯 했지요. 직원은 또 한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카페를 나설 때 밖에서 어떤 남자와 짧게 대화를 나누는 걸 봤다고요. 묘하게 불편해 보이는 분위기였다며 남자가 남편의 어깨를 꽉 잡는 모습까지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역전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스스로만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무서웠지만 이렇게 하나씩 길이 열리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잃어버린 보상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교훈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힘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노트에 오늘의 기록을 이어 적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 카페 직원의 말,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제 삶을 새롭게 만드는 보상이 되리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잃은 아내가 아니라 찾는 아내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천천히 새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에서 얻은 단서를 붙잡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었다는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누군가가 그 약한 틈을 파고들어 남편을 끌고 갔다는 사실이 더 큰 분노를 낳았지요. 하지만 이 분노가 길을 막지 않도록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다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저는 거래 내역과 남편의 메모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숫자들 사이에 숨어있던 이름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읍내 사무실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고 남편이 송금한 곳과도 닿아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사라진 후 한동안 움직일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래서 중요한 흔적들을 놓쳤던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념 대신 다음 걸음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찾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굳게 마음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만든 잘못이라 해도 그 진실을 밝히고 제 인생을 되찾는 건 결국 제 몫이니까요. 저는 그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읍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신고를 하러 간 건 아니었지만 혹시 그 인물이 어떤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확인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그 주변에서 비슷한 피해가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혼자가 아니었고 이 길이 혼자만의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은 오히려 제게 희미한 희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저는 문득 역전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끌고 가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바로 저라는 사실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두려워하든 저는 그 두려움을 한 조각씩 걷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제 삶을 다시 세우는 긴 싸움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쳐 새로운 교훈을 적었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얻고 있는 건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고요. 저는 제 인생의 약한 부분을 다시 찾아붙이고 있었고, 남편의 실수는 저를 꺾는 대신 더 고든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사라졌지만, 잃어버린 그 숫자보다 더 큰 보상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을 찾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저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잃은 돈이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을 찾기 위한 마지막 단서를 붙잡은 지 며칠 후, 저는 외곽의 허름한 숙소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한 사람이 귀띔해준 곳이었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카드를 사용한 위치와도 가까웠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제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문 너머에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없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왜 가족을 버리고 남의 말만 쫓아다녔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한가운데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 등을 보는 순간 분노는 후회로 스르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렸습니다.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념이 찾아왔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 어떤 결과를 얻든 이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단념 속에서도 이상하게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한 줄기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고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순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는 서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눈앞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길이 있고 제가 스스로 되찾아야 할 길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숙소에 남겨두고 나오면서 저는 역전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보상금은 사라졌지만 저는 잃은 상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뒤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이 싸움을 통해 제 안의 단단한 힘을 새롭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지막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아무리 늦었어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잃어버린 숫자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의지라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잃은 사람이 아니라 되찾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새로운 보상을 손에 넣은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목소리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빛이 생겨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제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